한 가지 특별한 콩이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콩입니다. 넓은 밭도 비싼 비료도 강한 햇빛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창가에 얕은 상자 하나와 물만 있으면 됩니다. 씨앗이 깨어난 뒤 약 5일이면 부엌 안에서 신선한 식물성 단백질이 자라납니다. 이 작물은 한때 나사가 우주 식량 가능성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국제기구와 농업연구자들도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식탁과 기억 속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창가의 작은 상자 하나가 1년 내내 단백질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자연의 비밀 노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변에서 이 식물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슈퍼마켓 고기 코너 앞에서 사람들은 가격표를 보고 계산한 뒤 고기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식탁에 단백질을 올릴 수 있을지 따져보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집 창가에서는 누군가 땅도 가축도 냉장 트럭도 없이 단백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얕은 쟁반 하나와 수돗물 뿐입니다. 그 식물은 날개콩입니다. 영어로는 윙드빈 학명은 소포카르푸스 테트라곤 로보스입니다. 꼬투리에 4개의 날개가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재배되어 왔습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에서는 2000년 넘게 식탁과 함께했습니다. 서구는 이 콩을 잊었지만 이 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구 사회는 날개콩을 거의 잊었지만 과학계가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5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시스는 농업과학자들을 모아 특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목표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지만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가진 열대 작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가지 후보 식물 가운데 연구자들은 날개콩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작물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1981년 보고서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학 문서로서는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날개콩을 줄기 위해 슈퍼마켓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식물은 거의 모든 부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꼬투리는 강낭콩이나 그린빈과 비슷한 맛과 식감을 가집니다. 살짝 데치거나 볶으면 아삭함이 살아나고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는 반찬 샐러드 볶음 요리에 자주 쓰입니다. 완전히 익은 씨앗은 또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대두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잎은 시금치처럼 먹을 수 있고 꽃도 식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구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땅 속의 덩이뿌리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뿌리처럼 보이지만 일부 분석에 따르면 날개콩의 덩이뿌리는 약 20% 수준의 단백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감자의 단백질 함량이 보통 약 5% 안팎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같은 무게에서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씨앗 안에 있습니다. 여러 식품 과학 분석에서 날개콩 씨앗의 단백질 함량은 품종과 재배 조건에 따라 약 29%에서 42%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소 수준이 아닙니다. 건조 중량 기준으로 보면 소고기의 단백질 비율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근육이 아니라 작은 식물의 씨앗 하나가 이렇게 높은 단백질 밀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식량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적은 땅과 비용, 더 적은 외부 자원으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날개콩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식물은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현대 식품 산업의 구조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날개콩은 세계 식량 체계를 바꾸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맛이나 영양 재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식물이 너무 독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날개콩은 콩과 식물입니다. 뿌리옥 속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쉽게 말해 날개콩은 땅 속에서 스스로 비료를 만드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합성 비료 의존을 줄이고 농부의 비용과 토양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은 현대산업 농업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규모 농업은 매년 씨앗 비료 농약 장비, 유통망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리 잡으면 적은 투입재로 자라고 여러 부위를 먹을 수 있는 작물은 가정에는 유리하지만 산업에는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날개콩이 주목받았습니다. 열대지역연구소와 아시아 나이지리아, 인도의 시험 재배지에서 품종과 재배법이 연구되었습니다. 한때는 적은 자원으로 고단백 식품을 만들고 토양 회복에도 도움을 줄 작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식었습니다. 연구 자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날개콩은 동남아시아의 마당과 텃밭 지역 시장 속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유럽과 북미의 대규모 농업에서는 혁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물학보다 경제에 가까웠습니다. 식량 안보에는 귀중한 작물이지만 매년 새로운 구매를 만들어야 하는 산업 시스템에는 불편한 작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열대 농장도 밭도 흙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씨앗이 물을 만나 깨어나는 과정, 바로 발화입니다. 날개콩의 진짜 비밀은 마른 씨앗이 살아있는 식품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씨앗이 발화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마른 씨앗은 단단한 저장고처럼 보이지만 물을 흡수하는 순간 생명 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효소가 깨어나고 전부는 단순한 당으로 분해되며 단백질은 몸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일부 비타민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즉, 씨앗은 더 이상 저장식품이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 깨어난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새싹을 먹는다는 것은 이 변화가 가장 활발한 순간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발화 과정에서는 방어 성분도 줄어듭니다. 씨앗 안에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는 트립신 저해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곰팡이와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발화가 시작되면 씨앗은 방어보다 성장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트립신 저해제가 60%에서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타민C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마른 씨앗에는 거의 없지만 발화가 며칠 진행되면 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날개콩 새싹은 5째 날 무렵 비타민C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만이 아니라 실제 흡수 가능성입니다. 날것의 날개콩 씨앗은 단백질 소화율이 약 65% 수준으로 언급되지만 발화된 새싹은 85%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몸이 더 많은 단백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발화는 자연적인 전처리 과정입니다. 전부는 부드러워지고 단백질은 접근하기 쉬워지며 방어 물질은 줄고 일부 비타민은 증가합니다. 가장 좋은 수확 시점은 보통 4일째에서 5일째 사이입니다. 이때 떡잎은 펼쳐지기 시작하고 씨앗의 영양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너무 이르면 발화의 이점이 부족하고 너무 늦으면 영양이 줄기와 뿌리로 이동해 식감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일에서 5일 사이가 영양 밀도와 소화 가능성 식감의 균형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제 실제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엌에서 가능하고 하루에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물과 공기 배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씨앗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시아 식품점 온라인 판매처 씨앗 교환 커뮤니티에서 말린 날개콩 씨앗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고아빈, 앵글드빈 등 다른 이름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학 처리되지 않았고 신선하며 손상이나 곰팡이 냄새가 없는 씨앗을 고르는 것입니다. 씨앗 한 봉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작은 생산 시스템이며 집안에서 반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별입니다. 씨앗을 쟁반에 펼쳐놓고 갈라진 것, 검게 변한 것, 곰팡이 흔적이 있는 것, 깨지거나 찌그러진 것은 제거하십시오. 짧은 과정이지만 실패한 발화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분리기입니다. 씨앗을 유리병이나 그릇에 넣고 씨앗 부피의 약 3배 정도 되는 실온에 물을 붓습니다.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짧으면 발화율이 낮고 너무 오래 두면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더운 계절에는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배수입니다. 불린 씨앗을 체에 받쳐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한번 헹군 뒤 완전히 물을 빼십시오. 씨앗은 습기를 필요로 하지만 물속에 잠기면 안 됩니다. 습기와 산소가 함께 있어야 건강하게 발아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수가 되는 용기를 쓰는 것입니다. 새싹 재배 트레이 구멍 있는 화분 상자천을 깐 채 구멍 뚫린 쟁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물이 고이면 곰팡이가 빠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새싹 재배의 핵심은 씨앗을 적셔준 뒤 반드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위치입니다. 새싹이라고 해서 꼭 햇빛 좋은 창가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날개콩 새싹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씨앗 덩어리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세균이 자라기 쉬워집니다. 빛과 열이 강하면 맛도 쓰게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간접광이 들어오거나 밝지만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입니다.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조리대나 문을 살짝 연 찬장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온도, 통풍, 과열 방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2번 헹구는 것입니다. 아침과 밤에 실온의 물로 부드럽게 헹군 뒤 반드시 물을 완전히 빼줍니다. 이 과정은 부산물을 씻어내고 산소를 공급하며 곰팡이와 냄새를 줄여줍니다. 헹굼을 건너뛰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씨앗 사이에 습기와 열이 쌓이면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좋은 새싹은 깨끗하고 풋풋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불쾌한 냄새가 나면 버리십시오. 여덟 번째는 온도입니다. 발에는 20도에서 30도 사이가 적절합니다. 너무 낮으면 발화가 느리고 너무 높으면 세균과 곰팡이 위험이 커집니다. 여름에는 서늘한 곳을, 겨울에는 차가운 창가를 피하십시오. 둘째 날에는 작은 뿌리가 나오고 셋째 날에는 뿌리가 길어집니다. 넷째 날에는 떡잎이 팽창하고 다섯째 날에는 줄기가 길어지기 전 가장 풍성한 상태가 됩니다. 수확은 간단합니다. 전체를 들어 올리거나 밑동을 잘라 수확한 뒤 헹구고 물기를 빼줍니다. 키친타월을 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5일에서 7일 정도 유지되지만 맛과 식감은 수확 후 48시간 안에 가장 좋습니다. 수확한 날 바로 다음 배치를 시작하십시오. 2개의 용기만 번갈아 써도 끊기지 않는 생산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의 관리만으로 작은 부엌 안에 신선한 단백질 공급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준적인 12인치 창가용 상자 하나에서 좋은 조건으로 5일 주기 날개콩 새싹을 기르면 한 번에 약 100g 안팎의 건조물에 해당하는 새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확량은 씨앗 품질 온도 물 관리, 용기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정용 생산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기준입니다. 단백질 함량을 약 35%로 보면 한 번에 5일 주기에서 약 35g의 단백질을 얻습니다. 한 달에 6번 수확하면 작은 상자 하나에서 200g이 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 1년이면 2kg이 넘습니다. 이것은 넓은 밭이 아니라 창가나 주방 한쪽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와 비교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소고기에서 2kg의 순수 단백질을 얻으려면 소가 태어나 자라고 도축 가능한 크기가 될 때까지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사료 물당 운송 도축 시설, 냉장 보관 유통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에너지 가격과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창가의 작은 상자는 수돗물 배수되는 용기 씨앗, 하루 몇 분의 관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소고기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단백질 공급의 일부를 집안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는 연료 냉장 사료 운송, 대규모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발화는 훨씬 단순합니다. 씨앗이 있고 물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씨앗은 일종의 단백질 은행입니다. 마른 상태에서는 오래 보관되고 필요할 때 물을 만나 살아납니다. 이것이 식량 주권의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자기 공간 안에서 필수 영양의 일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날개콩은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유용한 식물이라도 공급망의 이익 구조에 맞지 않으면 잊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자립성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날개콩은 기다렸습니다. 서구가 그것을 잊고 있는 동안에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특허를 낼 수 있는 제품 포장된 영양제 캡슐 속 성분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기다렸습니다. 시장이 단백질 파우더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커지는 동안에도 이 식물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슈퍼마켓 고기 코너에서 가격표를 보며 계산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씨앗은 아무 말 없이 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씨앗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광고도, 유통 전략도, 브랜드 포장도 알지 못합니다. 씨앗이 이해하는 것은 훨씬 단순합니다. 물, 온도, 시간.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씨앗은 잠들어 있던 저장고에서 살아있는 영양으로 변합니다. 잊힌 작물은 부엌의 식재료가 되고 오래된 농업의 기억은 오늘의 식량 안보가 됩니다. 날개콩의 이야기는 단지 희귀한 작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량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백질을 슈퍼마켓에서 사야 하는 상품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작은 씨앗 안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복잡한 산업 시스템이 아니라 당신의 손과 물 한 컵, 며칠의 기다림만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날개콩 새싹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식탁의 일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감각. 가격표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대신 작은 용기 하나를 준비하고 직접 키워볼 수 있다는 선택지. 이것은 단순한 절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오늘 첫 번째 씨앗을 물에 담근다면 2일 뒤 작은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3일 뒤에는 생명이 더 분명해지고 4일에서 5일 사이에는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새싹이 됩니다. 그 짧은 과정 안에서 우리는 식량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배치를 시작한다면 며칠째 수확했는지, 맛과 식감이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식은 화면 안에 있을 때 정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부엌으로 옮겨지는 순간 실제 능력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거대한 농장이나 회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창가 상자 하나, 물 씨앗, 그리고 매일 5분의 관심이 결정합니다.